이제 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86페이지 현실의 왜곡. 현실의 왜곡은 착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누굴까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을 어떻게 왜곡시키느냐? 바로 자기만의 슬라이드로 만든 자기만의 세상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임으로써 현실을 왜곡하고, 그 왜곡된 현실을 여러분들은 진짜 현실이라고 지각하고 평생 그 굴레 안에서 괴로워하고 그 현실을 바꾸려고 투쟁하면서 결국은 펜듈럼의 에너지를 먹히고 있는 그러한 형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나오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슬라이드,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관념, 신념을 깨트려야 된다. 86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금 당신이 옷차림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조롱하는 눈으로 보고 있거나 심지어 당신의 옷차림에 대해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은 오로지 당신의 마음속에서만 현실을 왜곡시키는 슬라이드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예, 이 얘기입니다. 네. 의외로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해요. 어떤 관심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한다는 거죠.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슬라이드는 현실의 왜곡된 표현이다. 슬라이드는 당신의 머릿속에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 속에는 없는 무엇이다. 네. 슬라이드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당신에게만 있는 무엇이다. 당신만의 필름을 끼워 넣고 그 똑같은 필름을 투과시키는 이 세계관, 이것이 슬라이드다. 그래서 계속 내용이 나오는 것은요, 이제 외모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청소년 시절에 한참 발달할 때잖아요. 그때 뭐 아토피 때문에 힘들었기도 한데 코가 좀 컸거든요. 이 코가 큰 게 유난히 이제 저한테 컴플렉스예요. 코는 크고 입은 작고 입술은 작고. 그래서 한참 이거 힘들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내 세계 안에서 갇혀가지고 이 신경을 쓰는 거죠. 근데 그게 있어요. 이 컴플렉스를 가지면 생각이 여기 점유당하잖아요. 그럼 온갖 사람들을 대할 때 지레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외모가요, 바뀌어요. 외모가. 물론 성장 과정에서 바뀌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아 이미지에 따라서 실제 외모가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사진을 보면은 그 인생이 담겨 있어요. 사람은요,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상은 마음씨에 따라서 인상이 좌우되거든요. 순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슬라이드가 뭐냐 이거예요. 그 슬라이드가 마음씨예요. 그 슬라이드에 따라서 인상이 좌우돼요. 그 인상에 따라서 얼굴 모양도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못생긴 형태의 얼굴일지라도 마음씨가 곱고 인상이 좋은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근데 얼굴이 반반한데 마음씨가 복잡하고 안 좋고 어둡고 파괴적이면 인상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얼굴이 아무리 곱상하고 해도요, 거부감이 듭니다.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네요. 못생긴 외모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실제로 못생긴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이 트랜서핑 원리가 작용했다는 거죠. 내가 머릿속에서 계속 나는 못났어 하니까 가능태 공간이 영혼과 마음과 일치된 그 상태를 그대로 갖다 주는 거죠. 그래도 못났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읽어볼게요. 슬라이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한다. 한편으로 그것은 세상 속 당신의 위치에 대한 생각과 타인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생각을 왜곡시킨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슬라이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나온 내용은 자기인식이에요. 나에 대한 거 여기 나왔죠. 나에 대한 인식. 당신의 위치에 대한 생각, 그리고 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생각. 이것이 바로 자기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볼게요. 다른 한편으로 슬라이드는 외부 세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왜곡시킨다. 이것은 세계에 대한 인식, 세상에 대한 인식, 현실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킨다. 두 가지죠. 나에 대한 인식, 자기인식은 이제 타인 인식을 포함하는 거예요. 타인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생각. 그래서 자기인식, 세계인식, 이 두 가지가 슬라이드에 의해서 좌우된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대학 다닐 때, 대학 시절에 한 번은 진보 혹은 이제 좌파 이런 거에, 운동권이죠. 그런 거에 여러분들을 딱 한 번쯤 경험을
해야 되고 또 나이 들어서는 이제 보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에 점유당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학 시절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전형적으로 이 슬라이드가 작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형적으로. 저 역시도 그런 것들에 한번 깊이 점유를 당하다 나온 경험이 있어요. 지금은 뭐 완전히 자유로워졌지만 굉장히 한동안은 힘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부채의식이라는 거 있죠. 부채의식. 이게 죄책감이거든요. 펜듈럼에서 말하는. 이거에 사로잡혀서 그 사상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었어요. 돌이켜보면은 상당히 전형적인 펜듈럼 안에 갇혀 있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교적 젊을 때 20대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되면 상당히 좋은데 뭐 좌충우돌 하면서 정립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좌충우돌 하면서. 근데 그러한 좌충우돌이 20대에 충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대는 여러분들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해도 용인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자산이 될 수 있는 기회죠. 그런데 4, 5, 60대에 가서 실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젊을 때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이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돌릴 수 있는 바로 이 슬라이드 전체를 이해하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트랜스서핑의 관점을, 조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갖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 사람들, 단체들, 조직들, 문화들, 세계들, 나라들, 이데올로기, 온갖 철학들이 얘기하는 것들에서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필요한 대로 여러분들이 섭렵할 수가 있습니다. 88페이지 하단 보시겠습니다. 투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읽어볼게요. 투사란 잠재의식 속으로 쫓겨난 자기 불만이 타인에게 흙탕물을 튀길 때 일어난다. 그는 자신의 나쁜 면을 스스로 질책하고 싶지 않아서 타인에게서 똑같은 것을 찾아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 대해 스스로 좋아하지 않는 점을 타인에게서 찾아내고 그것을 흠잡는 데서 즐거움을 느낀다. 네.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제 투사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그 문제를 찾아내는 순간 그냥 물어뜯는 거죠. 이렇게 비유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제 실제 사례인데,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녀 문제로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녀분이 있는데, 특정한 취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특정한 취미 생활을. 근데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몰두를 하는 거예요. 오타쿠라고 그러잖아요, 흔히. 완전히 그냥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자료도 찾아보고 잡지도 모으고 그림도 그리고 맨날 자동차와 관련된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볼 때 엄청나게 화를 낸 거예요. 그 경로를 한 거죠, 경로를. 그래서 잡지 다 불태워버리고 그냥 그림 다 없애버리고 엄청나게 화를 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화를 낸 이유가 그 아들한테서 자기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어떠한 모습이 그 아이의 그 행동에서 나타난 걸 발견한 순간 그냥 나도 모르게 화를 그렇게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헐크처럼 그렇게 하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나니까 내가 너무 심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투사와 같은 거죠. 어떤 사람들이 유난히 싫거나 이유 없이 싫거나 보태준 거 없는데 이상하게 내가 싫어.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내 안에 어떤 게 걸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 슬라이드 안에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유난히 내가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지나치게 거기에 사로잡혀? 그러면 그거 역시도 내 안에 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예. 지나치게 외부로 향하는 에너지는 내 안에 불씨가 씨앗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100%는 아닌데 거의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죠. 이 손가락을 이렇게 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비난, 비판, 결점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손가락을 이렇게 한 형태를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에 대해서 한 가지의 결점을 찾았다면 나에 대해서 세 가지의 나 자신을 돌아보란 얘기죠. 나 자신을. 그리고 손가락 하나는 하늘에 물어보란 얘기죠. 신 앞에서. 예. 신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란 얘기죠. 이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런 태도가 이제 균형 잡힌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절대 비난하면 안 돼. 이것도 우리가 잘못된 태도예요. 예, 트랜스퍼라고 하니까 야, 비난하면 절대 안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중요성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연스럽지가 않죠. 항상 뭐든지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럽지 않게 한 것은 뭐예요? 균형력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고 나서 돌이키는 게 낫죠. 그러면 균형을 잡아요, 나중에. 균형을 잡으면 이것이 강하게 안 나가요. 이렇게 되죠. 트랜스퍼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아니지만 착한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89페이지에 볼까요? 물론 이것은 남의 결점을 나무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도 똑같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충을 합니다. 그리고 역으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읽어볼게요. 누군가가 엉뚱한 일로 당신을 비난하거나 당신과는 무관한 결점을 덮어 씌우려고 한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혹시 저 사람은 상대방에게 투사하려고 하는 그 결점을 스스로 갖고 있는 게 아닐까? 10중 8구는 바로 그것일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슬라이드라는 것,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낼까요?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슬라이드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 중요성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중요성과 마주친다. 네. 중요성이 슬라이드를 만들어낸다. 그렇죠? 중요성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뭔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89페이지 하단에 나온 내용이 유명한 화가 얘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불구가 됐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게 세 가지를 제시하네요. 첫 번째는 더 이상 자신의 불구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첫 번째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살아갔다. 그 얘기는 이제 중요성을 낮췄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태도잖아요. 특히 마음 공부 영역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은 억지로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죠. 억지로 힘든데 힘들지 않다 이렇게 정신승리하자는 게 아니고 자기 최면을 걸자는 게 아니고 받아들인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특정한 환경에 들어갔을 때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시에 우리가 이런 받아들임을 훈련을 해야 되고요. 또 받아들임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중요성을 낮췄을 때 펜듈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자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게 쉬워져요. 사실상 받아들인다는 것은 중요성을 낮추는 행위거든요. 중요성을 낮추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저항하지 않는 것이고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드러난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내부 의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트랜서핑 관점에서 받아들임을 훈련하는 방법은 중요성을 찾아서 낮췄을 때 펜듈럼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자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받아들여지는 게 쉽습니다. 또한 내부 의도를 사용하던 힘을 내려놓는 것, 꽉 쥔 손의 힘을 풀어내고 외부 의도에 대해서, 가능태에 대해서 열어두고 흐름을 수용함으로써 외부 의도의 경험을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왜요?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이유는 내가 받아들여서 얻어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손을 놓으니까 더 많은 게 들어와. 힘을 풀었더니 더 큰 힘이 생겨. 이것을 인식하면 할수록 받아들여요. 왜요?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큰 힘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평상시에 이런 걸 조금씩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힘이 커지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태세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잘 된다. 그럼 이제 흔히 깨달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읽어볼게요. 부정적인 슬라이드는 대개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불러일으킨다. 아시다시피 이럴 경우 외부 의도는 거침없이 순조롭게 작용한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바꿔줘야 되는데
왜 바꿔줘야 되느냐? 부정적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부정적 슬라이드를 사용하는데 상이 맺히는 이유는 뭘까요? 영혼과 마음이 일치돼 버리니까. 부정적인 면에서는 어김없이 여러분들은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니까 이 슬라이드를 투과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현실로 구현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바꿔줘라. 긍정적 슬라이드로 이제 바꾸자. 그리고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이 슬라이드에 맞춰서 투과시키자. 그러면 현실이 바뀔 것이다. 스크린이 바뀔 것이다. 현실 인식도 달라지고 현실의 장면도 달라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로부터는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변환시키는 게 나오고요. 그것이 이제 진정한 슬라이드 기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읽어줄게요. 중요성이 사라지면 그 즉시 슬라이드는 근거를 잃고 해체되어 작용을 멈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긍정심리학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긍정에 대한 왜곡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것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긍정적인 슬라이드로 바꾸는 겁니다. 두 가지죠. 중요성을 낮추고 슬라이드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것. 그럴 때 슬라이드 기법이 정확히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 영상을 마치고요.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맨이었어요. 감사합니다.